이번에는 진짜 야당을 뽑아달라 외치고 있는 곳이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홍걸 부위원장 연결이 돼 있나요? 김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홍걸입니다. 예,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주로 맡고 계시죠? 예. 예, 앞서서 새누리당은 과반 어렵겠다 분위기 이런 얘기했는데 현장 쭉 돌아보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분들이 워낙 항상 엄살이 심하시니까 어허. 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예, 더민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더민주는? 물론 지금 상황이 예. 많이 어렵고 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음흠. 막판에 뭐 지지층 결집이 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요. 또 이 젊은 층 투표 열기가 예전보다 좀 더 높고 정권 심판론이 예. 특히 수도권에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주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애초에 제시하셨던 게 107석인데 107석 가능하다고 마지막 날 보기에 보십니까? 딱 몇 석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죠. 여론조사도 좀 부정확한 부분이 많으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예. 예. 저희는 그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하는 입장이고 뭐 몇 석, 최소 몇 석, 최대 몇 석 이런 것은 크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서 새누리당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유권자들이 더민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 경제 위기가 곧 올 수도 있다 하는 예측도 많은데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지 않고 쓸데없는 정치 노름 그리고 선거 개입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예. 확실하게 경고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야 되고 이번에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또 어떤 이 위험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론. 예, 정권 견제를 확실히 해주시고 예. 그렇게 돼야 내년에 정권 교체에 희망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새누리당은 운동권 정당에 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 하나를 만들려면 그 운동권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야당 전체 분위기를 그 운동권 출신들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야당하고 대화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어허. 그저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면 다 운동권이라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색깔론인데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뭐 국민의당 후보들 중에도 예. 그런데 가세를 해서 노무현 정권까지도 운동권이 만든 좌파 정권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그것은 근데 전혀 정확치 않은 얘기고 사실은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이유는 예. 그동안에 작년에 뭐 유승민 파동이니 여러 가지 보셨지만 예. 대테러 방지법 때니 청와대에서 뭐 협상을 하려고 해도 여당 측 원내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 글자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정치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다른 데 있다라는 게 이제 더민주의 답변이신데 뭐 알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인터뷰여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죠. 호남 지역 선거를 담당하는 분이시니까 호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광주 가고 오늘도 또 호남 가고 이럽니다. 이 행보가 호남의 표심 돌리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민의당의 천정배 대표나 정동영 전 의원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호남 민심 안 흔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호남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분들 희망사항이고요. 그분들이 지난 2, 3일간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해진 것이죠. 호남 민심이 지금 조금씩 다시 저희 당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 특히 50대 이하에서 예? 원래 우리 지지도가 높았던 그 연령대에서 예. 이 지지층 결집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걸 현장에서 느끼세요? 아니 뭐 다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요. 느끼기에 예. 지난번 문재인 대표 방문 이후로 50대 이상, 60대 이 저희 지지율이 낮았던 예. 그 연령대에서도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어제 저희가 국민의당 대표와도 인터뷰했습니다만 호남에서의 석권, 호남 의석 석권, 전국적으로도 40석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호남 싹쓸이가 요거는 꿈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만한. 전혀 그런 일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만한 태도다 이런 말씀. 천정배 대표는 호남당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호남당이면 어떤가. 호남에서 개혁적인 정당이 싹쓸이했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발언이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호남당이면 어떠냐 이런 말은 정말 호남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정당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예를 들어 무슨 정의당 같은 데서 그런 말을 한다면 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전혀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공천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구태 정치하는 현역 의원이나 그저 당선 가능성만 보고 공천을 했기 때문에 개혁정당이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국민의당 위원장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30초 남았는데 요 질문 하나 짧게 좀 드려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충청과 전북 지역 다닌 걸 두고 더민주에서는 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붉은 의상 입고 이렇게 간 것이 좀 상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셨던데 앞서 권성동 위원장은 무슨 말하는 거냐, 어이가 없다, 지연 말단적인 것 가지고선 네거티브하지 말아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공천에도 개입해서 크게 말썽을 일으켰고, 이번에 옷이야 그분이 어떤 색깔을 입으시든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더민주에서는 공식으로 항의를 하셨더군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러 이 총선 격전지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을 골라서 방문하는 것이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홍걸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로 연결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김홍걸 부위원장이었고요. 선거 하루 전 각 당의 표정 듣고 있습니다.